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또 한 해가 흘렀고 살을 내는 바람이 하루 종일 불어대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입맛도 돌고 왠지 모르게 차가운 거리에 맛있는 냄새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겨울하면 뜨거운 파디 들어간 붕어빵도 생각나고 코끝이 새까매지도록 정신 놓고 먹는 군고구마 생각도 나지요. 저에게는 이렇게 추운 겨울이면 유독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시락국밥이에요. 보통 사람들에겐 이 시락국밥이 딱히 겨울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매콤하고 새콤한 김치와 함께 먹으면 좋겠죠. 눈을 감춘 듯이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정말 맛있는 음식입니다. 겨울에 생각나는 대표 음식은 아니지만 왜 겨울에 시락국밥을 떠올리게 되었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마음의 결핍이 있는 아이였어요. 사랑이 항상 부족했죠.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항상 일하러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게 관심과 사랑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어머니와 아무도 없는 어두운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적가 있었죠. 우리 집은 따뜻한 온기는 물론 행복한 웃음소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집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저 친구들이 부럽기만 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는 그저 그런 생각이 저희의 운명일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하거나 애정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가난이라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평은 항상 가슴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가끔 어머니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는 그런 시간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일종의 반항심을 품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알아주시지는 않았지만요. 무관심한 집에서 추위를 모르고 자란 17살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밤이 늦고 날씨는 춥습니다.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려지는 꺼진 불의 모습 이것이라니 이미 차가운데 어깨가 더욱 얼어붙게 만듭니다. 집에 돌아가기 싫어요. 아무도 없는 길을 걸으면서 괜히 혼잣말을 뱉어보았어요. 희뿌연 입김이 눈앞에서 흩어지자 왠지 더 외로워졌어요. 겨울에는 혼잣말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어깨가 으스러져 있는데 힘주어 펴고 오르막길을 오르려 했지만 한쪽으로 올라가는 어두운 골목에서 사이를 오르다가 아이고 아파라고 외쳐버렸어요. 저 아래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 소리만이 멀리서 들리는 고요한 골목에 낯설고 긴장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바닥에 넘어져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넘어진 할머니 주변에는 각종 채소들이 엉망진창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여기 제 팔 잡고 일어나세요. 할머니께서 감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것은 없으세요? 할머니는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괜찮아요. 그나저나 이 채소들을 다 쓰지 못하게 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께서 몸이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으키자마자 바닥에 있는 채소들을 걱정하셨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채소들을 보며 채소 양이 많다는 걱정이 들었고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 왜 주워야 하죠? 제가 치워도 돼요. 바닥에 있는 채소 하나 주워서 올렸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왠지 고집부리고 싶어졌어요.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그것들 다 주워야 했고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나요? 모르시나요? 할머니께서는 한 개씩 차근차근 주워 올릴 때마다 괜찮아, 사양해도 되라고 하셨어요. 저는 주워드릴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주울게요. 생각보다 채소들이 다 유통기한을 넘지 않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괜찮았어요. 학생 생각보다 손쉽게 채소들을 주워 모으니 정말 꽤 많았습니다. 이 많은 양을 혼자 머리에 지고 내려가시는 할머니를 보고 고맙다며 무거운 짐을 다시 머리에 지고 내려가려는 할머니를 저도 모르게 붙잡았습니다. 처음에 오지랖히며 잔뜩 어색해하는 머리와는 달리 제 주둥이는 꽤나 능숙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됐어요. 가던 길이라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일이 생겼으면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머리를 쥐고 있는 것을 거의 뺀 것처럼 했습니다. 사실 집으로 가려면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했지만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것이 정말 싫었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이 제게는 어떤 면에서 이득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락하는 길은 일부 구간이 한파로 얼어붙어 있어 발을 잘못 디뎠을 때 크게 넘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갑자기 나타나 힘을 보여주는 저에게 미안해하신 것처럼 보였고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깝다고 하시며 고마워하시는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 목수는 자신의 실력을 아깝게 여겨서 어떡하지 고민했어요. 고마워요. 학생이시죠. 학생이 되어서 할머니가 있어서 정말 좋겠어요. 아니요, 할머니. 고마워하는 말씀 그만해도 돼요? 그리고 제게는 할머니가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할머니는 없고 외할머니가 20년 넘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요. 미안해요. 나도 손주나 자식이 없는데 똑같죠. 어차피 밥은 먹었어요. 교복을 입은 걸 보니 학생이군요. 중학생이세요? 아닙니다. 고등학생이에요. 밥은 학교에서 먹었고요. 고등학생이라고요?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이 컸어요? 마르고 여리여리해서 여전히 중학생처럼 생겨 보였는데. 이제 할머니 말씀 그만해도 돼요? 진심으로 깜짝 놀라신 듯 제 어깨를 붙잡고 일으킨 할머니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컸냐며 눈물을 훌쩍훌쩍 담아내셨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얼마나 창피한지요. 반에서도 제일 작은 키에 맞는 교복 사이즈가 없어서 교복집을 하는 친구네 어머니가 따로 구해준 여학생용 셔츠를 구겨 입고 다녔었거든요. 덩치마저 가난하고 결핍투성이인 제 모습을 한눈에 알아본 할머니가 싫어했습니다. 까칠하게 쏘아붙이는 제 말에 내려가는 길 내내 참새처럼 제잘거리던 할머니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너무 심했나 싶었지만 그래도 어른이신데 너무 예의 없는 말투였던 건 아닐까 싶다가도 어차피 집에 가기 싫어서 시간을 때우려던 의도였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 크게 튀지 않는 적당히 예의 있고 바른 생활을 하는 저였는데 왜 그날 유독 처음 뵙는 할머니에게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에게 예의 없는 말투가 쏟아져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창피하고 부끄러울 얼굴이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추 다 내려갔을 때쯤 할머니께서 한 골목 앞에 멈춰 쓰셨습니다. 그 골목은 돌아가는 제 고등학교 근처의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됐어. 이제 다 왔어. 일이죠. 여기 그냥 골목인데요. 가시는 곳까지 들여다 드릴게요. 됐어. 여기 바로 앞이야. 도와줘서 고마워요, 학생. 덕분에 훨씬 더 빨리 내려왔어. 정말 여기 바로 앞이에요. 그럼 고마워서 어쩌나,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진 게 이 채소들 뿐이네. 아니에요. 뭐를 받으려 한 것도 아닌데요. 얼른 들어가세요, 할머니. 추워요. 그래. 학생은 어디 살아요? 근처에 사는 거죠. 아, 네,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학생, 고마워. 고마운 마음에 이리저리 말을 이어가는 할머니가 부담스러워 급히 골목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걸어왔던 발걸음보다 훨씬 큰 보폭으로 저벅저벅 골목 사이를 빠져나가는 제 뒷모습이 얼마나 찌질하게 보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참 제 자신에 대해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찾아온 겨울은 지난해보다 더 잔인한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평일에는 학교 급식을 먹고 주말에는 주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체계. 길거리 붕어빵과 호떡의 냄새는 참 곤욕스러웠습니다. 한 개만 먹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웠어요. 그런데 한날 함께 하굣길을 걸어오던 같은 반 친구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야, 김선웅, 붕어빵 먹자. 겨울엔 붕어빵이지. 오, 먹자, 먹자. 아,
나는 붕어빵을 싫어해. 왜 붕어빵을 싫어해? 몰라. 그냥 싫어. 아, 오케이. 그럼 나 혼자라도 먹게 잠시만 기다려줘. 뭘 기다려? 그냥 나 먼저 가겠으니까 너는 사 먹고 집에 가. 와, 치사하네. 그거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집에 가는 방향도 같은데 같이 가면 좋잖아. 안 심심하고. 그러자 친구는 나의 어깨 위로 둘은 팔을 땅 친다. 끝까지 내리지 않고 나를 붕어빵 트럭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는 붕어빵을 싫어합니다. 싫어한다. 이건 못 먹는 음식입니다. 머릿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친구 녀석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까지 가는 동안 쩝쩝 소리를 내며 야매지게 붕어빵 3마리를 씹어 삼켰는데 그냥 같이 먹는다고 할 걸 그랬나요? 주머니 속에는 차가운 동전이 눈치 없이 짤랑거렸습니다. 걸뱅이 둘이 친구 먹었다. 간혹 나쁜 자식들이 우리 둘을 보고 나쁜 말을 했는데 그것으로 딱히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걸뱅이라는 수식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림을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엮이기 싫어 보통 친구들은 제게 멀리하곤 했습니다. 왕따시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 녀석도 평소에 저와 친하지 않았고 특별히 대화를 많이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나쁜 자식들이 하는 소리를 무시하는 성격은 쟤랑 같았던 건지 한절 신경 쓰지 않고 자꾸 따라다니길 함께 하고 있더군요. 우리 집과 그의 집 방향이 같다는 걸 어떻게 알아챘는지 그렇게 졸지에 등하교를 함께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저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그 친구가 귀찮기도 하면서 내심 귀여워 보였습니다. 붕어빵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붕어빵과 함께하는 등하굣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만 빼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붕어빵이 먹고 싶으면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용도는 있지만 사는 동네는 같은 짙은 이질감이 느껴지면서도 묘하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티 없이 막지만 조금 눈치가 없고 강한 그런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녀석이 그러는 겁니다. 야, 공짜로 밥 먹을 수 있는 곳 아는데 갈래? 공짜로 어떻게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아, 갈래 말래. 진짜 공짜야. 아, 그렇다니까 따라와봐. 녀석은 골목과 골목을 꺾어 들어갔다. 우리 집 방향을 보면 높은 산 동네가 보인다. 거기서 멈춰 섰다. 바로 여기야? 산 동네를 등지고 서 있는 녀석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오래되어 낡고 빛바랜 간판이 걸려있는 작은 식당이었다. 하지만 공짜라는 말은 뉴스코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공짜라는 말은 없지만 일단 먹어보고 나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우리 둘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보고 말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곳에서 많이 본 얼굴이 누구였더라 생각하며 빤히 쳐다보았다. 음식을 하시던 할머니도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히든글에 커지는 할머니의 두 눈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지난밤 집에 일찍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싫어 도와드렸던 할머니라는 것을요. 할머니도 저를 알아보신 건지 뭐라 아는 체를 하시려는 얼굴을 모른 채 하며 서둘러 눈을 피했습니다. 왜 너, 설마 저 할머니 알아? 아니 몰라. 난 또 할머니 여기 시락국밥 2개요. 근데 진짜 공짜 맞는 거지야? 맞다니까 나만 믿고 그냥 먹어. 식당을 들어오면서부터 어디에도 붙어있지 않은 공짜라는 문구를 찾으려 애썼지만 할머니를 알아보고 주문을 하기까지도 문구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믿으라며 어깨를 으쓱하며 보이는 친구 녀석의 미간이 왠지 모르게 거슬렸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고 할까요?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 얼굴이었다거나 할까요? 의심의 눈처리를 거두지 못한 채 한술 뜨게 된 시락국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밥공기 한 그릇을 꾹꾹 눌러 담은 새하얀 찰밥은 윤기가 잘 흘렀습니다. 직접 담으신 건지 감칠맛 나게 푹 익은 묵은지 김치는 김치만 있어도 밥 2그릇을 해치울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추위에 차갑게 얼어붙은 온몸이 따뜻한 국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마음속의 불안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식당 벽에는 보기 좋게 시락국밥 2,000원이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기 때문이다. 무료라는 친구의 말을 믿었던 것보다는 믿고 싶었던 것이었다. 만약 친구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간다면 딱히 선택의 여지 없이 지루한 라면을 끓여 먹어야 했을 것이다. 학생들이 천천히 씹어 먹으라고 하는 할머니는 우리 테이블 근처로 오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서둘러 밥을 채 넘기는 동안 친구는 빠르게 손을 높였다. 2그릇 더 주세요. 응, 무료인데 밥까지 더 시켜도 되잖아. 그렇지, 라고 말했다. 오, 권성웅. 솔직히 너무 맛있지 않아? 맛있어. 나는 어차피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먹어야 돼. 선웅아, 너 집에 가면 뭐 먹을 거니? 나도 라면 먹을 거야? 그래. 난 학교 급식에 나오는 양념치킨보다 여기 시락국밥이 100배 맛있어. 너도 이유를 조금 있다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아무튼 먹어. 밥이 더 나왔어. 너희들은 오늘 토요일인데 왜 집에 가지 않고 밥을 먹으러 왔니? 토요일이니까 왔어. 그래. 김치를 더 줄까? 아직 조금 먹을 거 있니? 많이 먹고 다니거라. 할머니는 바닥에 배가 불러서 김치까지 더 가져다 주셨어. 다시 멀찌감치에 앉았지. 한 차례 식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둘은 배가 부르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숫자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된 불안함에 친구 여성만을 바라보았다. 찡긋 윙크를 날린 녀석이 내게 속삭였다. 야 김선홍, 나 돈 있지 뭐? 야, 공짜라며 순간 새빨간 얼굴이 되며 분노가 차오르고 사람을 당황시키는 녀석에 대해 이렇게도 당황한다니 싶었다. 벽에 붙은 시락국밥 2,000원이라는 문구가 유독 크게 눈에 띄었다. 주머니 속에서 아껴두었던 5,000원짜리 지폐가 구출을 호소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우리 한 명씩 따로 계산할게요. 오냐, 시락국밥에 공기밥 추가해서 2,500원, 한 명씩 따로 계산해야겠다는 친구의 말이 내게 감사하게 느껴졌다. 친구 녀석의 밥까지 제가 사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전 재산 5,000원을 한 끼 식사로 날린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요. 먼저 계산을 하고 문을 나서는 친구를 쳐다보느라 바로 앞에서 계산을 해주시는 할머니 쪽으로는 한 번도 시선을 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2,500원, 2,500원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만든 친구에 대한 원망뿐이었죠. 자, 여기 찬 돈, 다음에 또 학생네. 안녕히 계세요. 발에 모터라도 달린 사람처럼 할머니께 잔돈을 건네고자 했지만 할머니 앞에 서 있는 친구 녀석에게 내달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공중으로 점프를 해서 녀석의 옆구리를 발로 차버리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돈인데요? 이제 학교 준비물이 필요해지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야, 이 미친 자식아, 공짜라며 도대체 왜 이딴 거짓말을 하는 건데? 너 내가 만만하냐? 야, 진정해봐. 만만하냐고, 만만해? 김선홍,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친구 녀석은 제 얼굴 앞으로 자기가 거슬러 받았던 거스름돈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화가 났는데 눈앞에서 지폐를 흔들어 당하니 더 화가 치였어요. 어쩌라고? 장난치지 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맨날 옆에서 붕어빵 쩝쩝대면서 먹지 않나? 진짜 내가 만만하지? 아니, 인마, 너도 거스름돈 받은 거 한 번 보라고. 진짜, 지금 거스름돈 보는 게 뭐가? 중요한 게 되냐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가난한 거야. 그래, 거지라고 하면 이해 못하냐? 일부러 날 연락하지 않았었느냐? 눈물이 나오더라. 그런데도 며칠 동안 같이 등하교를 하며 친구가 됐다고 생각했어. 얄밉게 붕어빵을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정을 알며 이해해 줄 수 있는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친구 녀석의 행동은 나를 욕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만 보였어. 그 녀석이 서둘러 내 손에 쥐어준 잔돈을 펼쳐 보여주더라고. 자, 봐봐. 울지 마. 4,500원 보여? 뭐라고?
4,500원이야. 내가 아까 할머니께 고객님께 건네주고 거슬러 받은 잔돈이 오늘은 당신이 500원만 내신 것이라고 하네요. 아, 물론 500원을 내기는 했지만 무료는 아니라고 해서 미안한데 전 거짓말하진 않았어요. 원래 저 할머니는 주로 주신 돈보다 더 많은 돈으로 거슬러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몇몇 친구들은 이미 알았는데 당신만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준 거예요. 녀석이 열심히 펼쳐준 것은 2,000원짜리 지폐 2장과 500원짜리 동전 5개였어요. 5개 동전이 당연히 100원짜리일 줄 알았는데 원래 500원짜리였던 거였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친구 녀석이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조금은 당황해하면서 그렇구나, 완전 뜻밖의 이득이네 하면서 넘기려 했었어요. 그렇게 깜박할 뻔했어요. 아,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농담 아니야? 농담 같냐?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데? 아니, 할머니가 실수로 잔돈을 잘못 거슬러 주셨다고 해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입만 닦는 게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이건 아니에요. 진짜 어이없네. 같은 부류로 생각해서 기껏해서 알려줬더니 이런, 우리가 양심 팔아서라도 산다는 건가? 너 정말 대단하네. 앞으로도 멋지게 살아야겠다. 미안해. 뻔뻔하게 살면서도 그래도 난 붕어빵을 먹고 싶어서 침골 값이 되더라도 500원, 1,000원이 아까워서 못 사 먹는 찌질한 너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해. 양심이 밥을 먹여주냐? 뻔뻔하다고. 야, 뻔뻔함은 밥을 잘 먹여주네. 그리고 우리 같은 애들이 뭐 매일마다 거기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인데 그럴 때마다 그 할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실수하는 게 우리 탓이냐? 황당한 소리를 퍼붓는 친구 녀석의 표정이 올그라 악불거리며 물들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잔뜩 뻔뻔하고 나쁜 말을 퍼붓는 그 녀석이지만 표정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너같이 비겁한 자식보다는 차라리 나를 보고 걸레라고 놀리는 그 자식들이 훨씬 낫단 거지. 창피한 쪽팔림으로 가득 찬 그 붉은 얼굴을 봐서 등을 돌렸어요. 저는 그 길로 다시 갔습니다. 할머니께서 계신 식당으로 향했어요. 학생, 왜 다시 왔어요? 뭐를 듣고 갔어요? 아니요, 할머니. 저, 거스름돈을 잘못 주셨어요. 응, 거스름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5,000원 드렸고, 오늘 먹은 게 총 2,500원이라서 2,500원을 거슬러 주셔야 하는데요. 500원짜리 동전을 100원짜리로 헷갈리셨나 봐요. 여기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미안해서 어쩌나. 번거롭게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제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 미안해요. 학생. 아니에요. 할머니. 그러실 수도 있죠.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요. 뭘 어쨌든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기. 학생 오늘 2번 왔다 가느라 번거롭게 해서 미안한데요. 다음에 오시면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주겠습니다. 응,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다가 어느 순간 탁하고 정신이 들며 저를 향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가슴이 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양심에 찔리는 게 이런 건가요?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처음부터 좋은 의도로 식사를 한 게 아닌 게 되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도리어 다음번에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셨지만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 달 용돈도 10,000원이 될까 말까 했지만 한 끼 식사에 2,500원을 쓸 순 없었으니까요.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시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동네를 오르는 언덕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친구 녀석도 부디 배를 불리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기보다는 양심을 지킴으로써 배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찬장을 열어 라면이 몇 봉지 남았는지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있는 찬장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다음 주 주말에는 꼼짝없이 2,500원을 나눠서 새 라면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의미 없지만 냉장고를 열어보았더니 어머니가 회사 식당에서 남은 밥으로 노릇하게 구워 가져온 누룽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라면보다 누룽지를 더 좋아하신다. 뜨끈하게 불려서 삼키면 속이 편하다고 아들은 말하고 라면에 김치를 넣어 먹는 엄마는 누룽지와 순두부에 김치 한숨이 나오는 현실을 두 눈을 질끈 감고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친구와 있었던 그런 일 후로도 시간은 잘 흐르고 있었습니다. 등하굣길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얄밉게 붕어빵을 쩝쩝거리던 녀석이 더는 없어서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후 한 2주 정도가 지난 쯤인가요? 너무 사고 싶었던 문제집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되어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점은 학교 근처에 있었고 자연스레 저는 할머니의 식당이 있는 골목 쪽으로 걸어갔어요. 고소한 밥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도 콧구멍에 박혀왔습니다. 학생인 저는 그냥 얼른 지나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저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밖으로 나와서 저를 부르셨죠. 지나가던 우리 학교 학생들이 힐끔힐끔 바라보더니 그냥 지나치기에는 미안해서 저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식당 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잘 마세요 물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럼 나야 잘 지냈지? 왜 밥 먹으러 안 왔어? 저번에 같이 온 학생도 요즘 통 안 보이고 자주 오던 학생인데 공부하느라 바빠서요. 사실은 할머니 댁의 시락국밥이 엄청 먹고 싶다는 말은 할 수가 없고 마땅히 생각나는 거짓말도 없었으니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학원 다니며 대학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집에서 꼼짝 않고 공부하느라 바빴던 것은 맞았으니까요. 공부하느라 바빴다는 제 대답이 할머니에게 꽤나 만족스러웠는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고생이 많지. 온 김에 밥 먹고 가라네. 밥이요.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 지폐를 꽉 넣고 7,500원짜리 문제집을 오랫동안 사고 싶어 하던 것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껴 모은 10,000원 안에 있던 돈은 하나도 써보지 않아 7,500원짜리 문제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도 500원이 남았고 그 돈으로 3주 동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배부른 상태로 나올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놀란 제게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셨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식당은 조용한 분위기였고 제 속에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벌이라도 내린 듯 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배고픈 소리가 나는데 혹시 학생 내 밥이 입에 안 맞아서 그래요? 제 천둥 소리를 들은 할머니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추측을 하셨고 저는 난감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닌데 할머니 밥 정말 맛있는데 찬장 속에 라면이 몇 개 남았는지 머릿속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아니에요. 먹고 갈게요. 할머니 밥 진짜 맛있어요. 정말 살면서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없는 말 지어낸다 얼른 앉아. 후딱 한 그릇 내어줄게. 결국 밥을 먹고 가기로 마음먹은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어요. 맞아요. 500원 정도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런 남은 돈으로 할머니가 직접 해주신 맛있는 밥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고 동시에 그 사고 싶었던 문제집까지 살 수 있어서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착잡한 마음을 내서 떨쳐내고 할머니가 해주신 밥을 맛있게 즐겼습니다. 예전에 반드시 챙겨주실 것이라고 했던 계란말이도 함께 나와서 더 푸짐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다 먹고 나서야 갑자기 제게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맛있게 먹었어요. 계산해주세요. 맞아요. 오늘 밥값은 2,000원이에요. 여기요. 아니, 근데 학생은 왜 옷을 이렇게 대충 입은 거죠? 계산을 하다가 할머니께서 부축해 나왔어요. 겨울잠바 밖으로 튀어난 셔츠를 정리해 주시며 다정한 손길로 제 어깨를 만져주셨어요. 그 순간 제 어머니가 어릴 적 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던 것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눈물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빨리 나가야겠어요.
너무 오래된 어머니와의 추억에 울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떴었죠. 감사합니다. 제가 가볼게요. 그래, 학생아. 잔돈 받아가야지. 네, 감사합니다. 뒤를 도는 순간부터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막으려 입을 가리고 뒤를 바라봤더니 할머니는 잠바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고 있었어요. 잔돈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추운데 얼굴 따튼다 오여가 끝까지 다정하신 할머니의 그 말씀에 눈물은 더 사정없이 흘러내렸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서점까지 뛰었습니다. 갑자기 울어서 당황하셨겠지만 남 앞에서 울었다는 창피함보다 왠지 괜한 염려를 하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서점 유리문 앞에서 얼굴을 잔뜩 적신 눈물을 손으로 벅벅 닦아냈습니다. 잘 정돈된 겨울 잠바 아래로 꽤 오래 할머니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처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끈한 히터 공기가 두 뺨을 감싸니 건조함에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문제집을 찾아 품에 안았습니다. 누군가 내 꿈을 몰래 담아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품에 안긴 책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계산대 앞에 서서 잠바 속에서 지폐들을 꺼내기 전까지는요. 7,500원입니다.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세 장이 남아 있어야 할 잠바 주머니에는 생각과는 다른 금액의 지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할머니. 네, 손님. 할머니께서 또 잔돈을 잘못 거슬러 주신 것이었어요. 머리가 새하얘지며 책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지만 한참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냥 이번에만 모른 척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할머니의 식당에 있는데 그래도 손님이 꽤 많고 나 한 명쯤은 그렇게 여겨진다면 몇 시간 동안 쭈그려 앉아 고민에 잠겼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어느새 캄캄한 저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한기가 엉덩이를 타고 느껴지면서 마비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민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생각했지만 지금이라도 할머니의 식당으로 가자는 결심으로 얼어붙은 몸을 일으켜 다시 할머니의 식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면서 식당이 보이는 골목길에서 그때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김선홍아, 지서가 어디 가니? 나 할머니 식당에 나도 같이 가려는 중인데. 설마 아직도 그런 거야? 나도 사람인데 너처럼 너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지낼 수 있겠냐? 뭐로 보고 그동안 붕어빵 참으면서 돈을 모았다고? 너는 밥을 먹으러 가는 거야? 나는 아까 이미 먹었어. 사실 오늘도 할머니가 잔돈을 잘못 주셨대. 진짜 계산할 때 손을 떼지 말고 보고 받아야 해. 아니면 처음부터 거스름돈이 필요 없게 금액에 딱 맞춰 드리던가. 근데 너 손에 그거 뭐야? 저번에 말한 책이네. 드디어 산 거야? 응, 그래. 안 그래도 이 책 때문에 빚 났다. 나한테 욕할 놈 못 되더라. 할머니가 잔돈 받아서 책 사려고 계산하는데 또? 잔돈을 더 주신 것을 알았는데 순간 욕심이 생겨 한 번만 모르는 척을 해볼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할머니께 돌려드리러 가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끝낸 후에는 이렇게 쉽고 당연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나는 미안했어요.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난 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너의 말들 덕분에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거든. 내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선홍아, 이 말을 내게 꼭 전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할머니를 향한 마음이 있었거든, 사실. 가난하고 힘든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하시는 거래 의미도 따뜻하고 마음 편하게 한 끼밥이라도 먹으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친구와 나는 그 길로 함께 할머니의 식당에 갔는데 나는 잘못 받은 잔돈을 다시 돌려주고 친구는 시락국밥을 시켜 먹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런 질문이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배불리 먹으라는 말만 걸쳐주셨고 추운데 왜 이 시간에 다시 왔느냐는 말씀만 하셨다. 그 후로도 친구와 함께 돈을 모아 가끔씩 할머니의 식당에 갔다.
할머니는 언제나 한결같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한결같이 잔돈을 잘못 거슬러 드릴 준비를 해주신다. 잔돈을 맞추어 주는 대신에 의도적으로 더 많이 받아서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매일 2번씩 할머니의 식당에 갔습니다. 항상 같은 말씀을 하며 난 오락가락해 왔었지만 진실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자신의 고민을 깨끗이 극복하고 싶었던 학과로 진학하여 재미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부터 꿈꿔왔던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친구가 없던 때에 했던 말들을 지금도 기억하며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사람은 주식을 유난히 좋아했던 학교 선생님과 친구인 백지석이었습니다. 주식, 오, 너 되게 잘할 것 같아. 너 똑똑하고 꼼꼼하고 진짜 잘 보고 경제 뉴스도 나라별로 챙겨보는 거 좋아하잖아. 솔직히 나 같은 애들은 관심도 없고 봐도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것들 더 지난번에 학교에서 최형석 선생님도 그런 말 한 적 있지 않느냐? 주식 주제로 발표할 때 넌 진짜 재능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책 한번 알아볼게. 야, 잠깐만. 너만 대박 나면 나 모르는 척하면 안 돼. 진짜 잘 될 것 같아서 그래. 대학 생활은 캠퍼스 로맨스 한 줌 없이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바쁘게 살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빨리 성공해서 능숙해져서 힘들게 일하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맛없는 밥을 먹는 대신에 소고기를 먹자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으며 시골 밥집 할머니를 찾아보고 감사한 심정을 전하고 싶었어요.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어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는 것처럼 일이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했던 말처럼 그러게요. 200번 이상이나 다시 읽었던 그 시절, 그 책 속에서처럼 1년 동안 365일, 24시간, 단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놓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마음 하나로 실현시켰던 결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좋은 기회로 벤처기업의 투자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성과를 내어 월급을 받고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모아오던 오랜 시간 동안 지겨웠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정교하게 설계했던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흘러 할머니께 보답하기 위해 시락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했음에도 여전히 골목 속에 여전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그 식당에 들어서니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가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아, 혹시 예전에 여기 사장님이셨던 어르신은 안 계신가요? 라고 물으니 아, 그분 저희 어머니세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 여기 와본 친구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마음의 빚을 쳤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혹시 어머니께서 주신 잔돈 때문인가요? 라고 물으니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 사실 얼마 전에 다른 학생분들도 찾아오셨었거든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무작정 좋다고 했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고 난 후에 코가 찌푸려진다는 마음을 전하려 찾아오셨어요. 아, 그러시다면 어르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현재 병원에 계십니다. 나이도 있고 요즘은 자식들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몸이 힘들어 하십니다. 만남은 힘들겠지만 이분이 찾아오셨다고 꼭 어머니 귀에 전해드릴게요. 멀리서 오신데 어떡하죠? 아, 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일찍 찾아뵈봤더라면 후회됩니다. 정말. 사실은 나의 직장과 꿈을 이루게 된 것은 어르신이 주신 밑바탕이었거든요. 단지 잘 사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 그대로. 가난한 그대로 살아가야 했던 운명이었지만 할머니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우리를 돕려고 애쓰시는데 나 역시 자신을 버리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저 관심 있는 것이었고 나와는 다른 세계로 생각해온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할머니께서 주신 나비 효과입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기쁘실 이야기인데 절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약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부자가 되어서요. 그때 그 잔돈들을 꼭 갚고 싶어요. 아, 혹시 돈이라면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평생 일해서 모아온 돈을 싹 다 어렵게 살아가는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실 예정이에요. 만약 돈을 준비하셨다면 그러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돈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 어르신께서는 마지막까지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분은 할머니를 닮아서 차분하고 느긋한 목소리로 이해를 설득하셨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따뜻한 분이셨고 마지막까지 힘든 시기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부디 어머니께 갚으려고 염려하지 마시고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세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남기고 가셨다는데 돈으로만 갚겠다는 조금은 무식했던 나의 방식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마땅히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학창시절, 따뜻한 시락국밥 한 그릇이 주는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 온기가 주는 벅차오름을 알기에 나도 그때 그 시절의 곱박자 할머니처럼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에 따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오는 길엔 아들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슬픈 장례식장에서 면모식. 액자 속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에게 배웠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어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를 닮은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보다 더 많았죠. 할머니의 장례식은 그렇게 끝이 났고 아직도 매일 저녁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종종 끓여주신 따뜻한 시rum국밥이 생각나서 유명한 식당을 찾아다니지만 그 손맛을 닮은 음식은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워하는 할머니. 제게 할머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베풀며 살겠습니다. 겨울이 오면 더 그리워지죠.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가장 작은 일들은 배려가 제일 큰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 마법 같고 감사한 분들이 있어서 저는 겨울이면 시락국밥이 생각납니다. 그건 정말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맛이고 받아본 사람만 아는 사랑입니다. 그 시락국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만 그 사랑만큼은 이렇게 남겨주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노력해서 알려야겠죠. 할머니의 그 따뜻한 배려와 사랑은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수십 년 후에도 그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함께 그 마음에 귀 기울여 주셔서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서로 응원해요. 우리.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